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종합사회 강수입니다. 오늘은 8단원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단원 중에 세 번째 시간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과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서로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단원에서 도시에 대한 기준, 이 도시의 정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일정한 인구가 모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만 이상, 국가별로 그 기준 인구는 좀 달랐죠. 그리고 또 발달하는 산업은 2, 3차 산업의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우리는 도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란 뭐냐? 이 도시의 수가 증가하거나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많아지고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현상, 즉 도시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도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계의 도시화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인구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과거에 20%에서 30% 정도가 되던 이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단계를 우리는 1단계라고 하고 이 단계를 우리는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래프와 같이 도시화율이 20%에서 3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촌락, 즉 대부분 이 농촌의 경관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농촌의 경관이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화의 속도도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점점 서서히 이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는 그래프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단계가 주로 나타나는 국가는 바로 이 저개발 국가들이 현재 1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 단계를 우리는 2단계라고 합니다. 자, 2단계는 그래프가 즉 도시화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0%였던 것이 거의 70% 이상 도시화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단계를 우리는 가속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첫째, 도시화 속도가 매우 빠르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단계가 2단계이고 주로 이런 단계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개발도상 국가가 이 단계에 주로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의 속도가 이때는 매우 빠릅니다. 즉 도시의 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주로 이 개발도상국은 이 단계에서 공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에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농촌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많이 향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2단계는 이촌 향도 현상으로 도시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 3단계입니다. 자, 이 3단계는 우리는 종착 단계라고 합니다. 도시화 종착 단계라고 하는데 그래프 모양과 같이 이미 도시화율이 80% 이상, 거의 9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 속해 있는 국가군은 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이 도시화의 속도가 좀 느리죠. 그죠? 그래프가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진국과 독일과 같은 유럽 지역의 일부 선진국가들은 오히려 도시의 인구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율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는 종착 단계로서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고 도시화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역도시화 현상도 이 단계에서는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세계의 도시화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즉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습의 주안점은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특징,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단계는 저개발 국가들이 주로 1단계에 속해 있고 개발도상국가들은 2단계, 선진국은 주로 3단계에 속해 있다. 자, 그리고 1단계는 도시화의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리고 2단계가 도시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3단계도 도시화 속도가 느리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아직 농촌 경관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2단계에서 나타난 하나의 특징은 이촌 향도 현상이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이촌 향도 현상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단계가 2단계이고, 그리고 3단계는 역도시화도 나타난다 했죠. 오히려 도시의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는 단계는 3단계이다. 이렇게 각 단계별 특징을 여러분들이 학습해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선진국의 도시화 그래프는 그림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 1800년대. 자, 이하면 1800하면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선진국의 도시화 단계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화의 진행 속도는 선진국은 비교적 느리다. 그래,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선진국 일부에서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진국의 인구 증가율, 즉 도시화율은 그래프와 같이 이렇다면은,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그 도시화율의 그 그래프는 표와 같습니다. 자, 선진국은 1800년도부터 도시화가 서서히 진행이 된 반면 개발도상국가들은 1900년, 그죠? 1950년 정도 돼서 도시화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개발도상국가는 세계대전 이후 또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도시화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 이 속도 그래프가 상당히 선진국보다는 가파르죠. 그래서 선진국은 도시화가 좀 천천히 진행된 반면 개발도상국가의 도시화는 급속히 진행이 됐다. 이렇게 비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도상국가는 도시화율이 가파른 것 중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촌 향도 현상이라 했죠. 그죠? 농촌을 떠나서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이런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급속한 도시화가 나타나는 것이 개발도상국가입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특징 세 가지 정도를 비교를 했고, 이 그래프도 다 잘 눈에 익혀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나타나는 도시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화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도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선진국은 도시 내부 시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일찍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도시 시설이 너무 노후화된 이런 도시 내부 시설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슬럼가를 형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현재 역도시화 현상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이런 또 인구 문제를, 도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진국의 부족한 이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서 외국에서 노동력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이주민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이것도 또한 선진국에 나타나는 도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책을 써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도시 재개발 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을 하면서 도시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반면 개발도상국가에는 어떤 도시 문제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도시에 너무 많은 인구가 지금 모여들고 있죠. 그래서 도시의 그 주택 문제라든지 일자리 부족 문제라든지 교통 혼잡 문제라든지, 그죠?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빈부 격차도 많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개발도상국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흥공급국가일수록 빈부 격차가 많이 나타나겠죠.
자, 이러한 이 개발도상국가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선진국 자본과 기술 도입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죠.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죠? 주택 문제 또는 이 공공 여러 가지 그 시설 문제 그죠? 이런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비교하고 또 도시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도시, 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에 대해서 학습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화의 의미가 뭐였죠? 그죠? 그렇죠. 도시화의 의미는 도시의 수가 증가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는 그렇죠.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도시적인 생활 양식, 즉 2, 3차 산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점점점 발달하고 확산되는 현상을 우리는 도시화라고 합니다. 자, 도시화 단계는 그림과 같이 3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A단계, B단계, C단계 이렇게 3단계 나눠지는데 자, A단계로는 도시의 초기 단계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A단계를 도시의 초기 단계, 이 단계의 특징은 도시화율이 20-30% 정도, 농촌 경관이 아직 많이 나타나고 도시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고 그리고 저개발 국가가 현재 이 단계에 속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고 다음은 B단계입니다. 자, B단계는 가속화 단계라고 하죠.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개발도상국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도시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에서 현재 이촌 향도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C단계는 종착 단계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단계의 특징은 도시화율이 80% 이상 되고 그리고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도시화의 속도는 많이 느려졌죠. 그죠? 느리고 반면 또 일부 국가에서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에 대해서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국은 이 도시화의 그 주도 시기가 산업혁명 이후 1800년대부터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이미 진행이 됐죠. 그죠? 개발도상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화가 주로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도시화의 그 성장 속도는 완만한 인구 성장, 선진국은 완만한 도시화가 진행된 반면 개발도상국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됐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선진국은 현재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나서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자, 다음은 도시화 단계로 보았을 때 선진국은 주로 3단계였죠. 그죠? 3단계, 즉 종착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종착 단계로서 역도시 현상이 나타나고 도시화율이 80% 이상이고 우리 이렇게 학습을 했죠. 반면 개발도상국가는 도시화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2단계 가속화 단계에 개발도상국이 속해 있습니다. 자, 선진국에서 나타난 도시 문제로는 도시 시설 내부가 노후화되고 역도시화 현상으로 도시의 기능이 약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그리고 이주민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주로 선진국 도시에서 나타난 도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는 주로 주택이라든지 일자리 부족, 교통 환경 문제 그죠? 그리고 또 빈부 격차도 심하고 이런 주로 도시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대책으로는 선진국에서는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해서 일자리를 다시 창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선진국 자본과 기술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또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그 도시화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만 보고도 위에 우리가 학습했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그 도시화에서 나타난 특징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마치고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도시의 수가 증가하거나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현상을 뭐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죠. 도시화.
자, 도시화 단계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었나요? 그렇죠. 두 번째, 바로 가속화 단계에 속해 있었죠. 세 번째, 선진국들이 속해 있는 도시화 단계는, 그렇죠, 종착 단계. 틀렸습니다. 선진국은 가속화 단계가 아니고 종착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4번, 이촌향도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도시화 단계는, 자, 이촌향도 현상은 공업화로 인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향하는 현상을 말하죠. 바로 이건 개발도상 국가에서 주로 일이 나타나며, 바로 개발도상 국가들은 가속화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가속화 단계. 5번, 도시화가 진행되는 단계를 순서대로 써보시오. 자, 첫째,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자, 6번, 개발도상국가의 도시화 진행이 시작된 시기는, 자, 개발도상국가는 언제부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죠?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후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가는 도시화가 진행이 됐고, 선진국은 언제부터라 했습니까?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7번, 선진국이 가지는 대표적인 도시화 문제 한 가지만 쓰시오. 자, 선진국이 가지는 도시 문제. 그렇죠. 도시 내부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것. 그러니까 역도시화 현상으로 도시 기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 그죠? 그리고 이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진국의 도시 문제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얘기는, 자,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능력이 향상되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능력이 다 갖출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능력이 부족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위축되거나 도전을 하지 않는 이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 좀 능력을 부족하더라도 현재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오히려 능력이 향상되고 또 용기가 생겨서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도 항상 도전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